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제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난주에 제 지인 한 분이 겪은 일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신 김모 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폰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거래 알림이었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래 내역이었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보니 계좌에 있던 800만 원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해커가 특별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김 씨의 폰을 직접 손에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김 씨가 켜놓은 특정 설정 몇 가지를 이용했을 뿐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설정들 중에 하나라도 켜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위험, 자동 와이파이 연결 설정.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설정은 바로 자동 와이파이 연결 기능입니다. 여러분 폰의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와이파이 자동 연결, 아이폰에서는 자동 연결 요청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페나 식당,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가 많이 보이죠? 이 자동 연결 기능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폰은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해커들이 이걸 노린다는 겁니다. 작년에 강남역 근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해커가 노트북 하나랑 특수 장비를 들고 카페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의 공식 와이파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뿌렸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블 트윈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악마의 쌍둥이라는 뜻이죠. 자동 와이파이 연결 기능이 켜져 있는 사람들의 폰은 아무 의심 없이 이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됩니다. 그 순간부터 해커는 여러분이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 그것도 다 보입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당연히 다 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처럼 폰을 쓰는 것뿐인데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보고 있는 거죠. 마치 투명 인간이 여러분 어깨 너머로 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한 달에 수십 명의 계좌 정보를 빼낸 조직이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공항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설정 앱을 열고 와이파이로 들어간 다음 각 네트워크 옆에 정보 버튼을 눌러서 자동 연결 옵션을 꺼두세요. 안드로이드는 설정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그 다음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자동 연결 기능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불편하다고요? 맞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마다 수동으로 선택해야 하니까 조금 번거롭죠. 하지만 여러분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과 비교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 블루투스 항상 켜놓기.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블루투스입니다. 여러분 중에 블루투스를 항상 켜놓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선 이어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편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블루투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킵니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폰은 끊임없이 주변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어요. 연결할 기기 없나요? 하면서요.
이 신호에는 여러분 폰의 고유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커들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 블루투스 신호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자주 특정 장소에 가는지를 추적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위험한데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블루투스 추적을 이용해서 타겟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근처에서 블루투스 신호를 수집했고 자주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은행을 자주 찾는 고령자들을 타겟으로 선정했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정교한 보이스피싱을 시도했습니다. 고객님은 매주 수요일 오후 이 시쯤 우리 은행 광안리 지점을 방문하시는데 최근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니까 피해자들은 진짜 은행에서 온 전화라고 믿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블루제킹이라는 공격입니다. 해커가 여러분의 블루투스로 직접 파일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수락해야 하지만 교묘하게 만든 알림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수락하도록 유도합니다. 한번 악성 파일이 설치되면 해커는 여러분의 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한 해커가 주변 사람들의 블루투스 기기에 무작위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요. 몇몇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이걸 수락했고 그 결과 그들의 폰에는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스파이웨어는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를 빼돌리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원격으로 켜서 주변 상황을 엿들을 수도 있었죠. 피해자들은 몇 달 동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투스를 쓸 때만 켜세요.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 들을 때만, 차에서 핸즈프리로 통화할 때만 켜고 다 쓰고 나면 바로 끄세요. 매번 켜고 끄기 귀찮은데요? 맞습니다. 귀찮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 폰들은 빠른 설정 패널에서 블루투스를 쉽게 켜고 끄게 해놨잖아요. 화면 위에서 쓸어내리면 바로 나오는 그 버튼들 말입니다. 거기서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을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세 번째 위험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허용.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설정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허용 기능이죠. 이게 켜져 있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운받은 앱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상한 앱 안 깔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설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 주부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택배 회사 이름으로 문자가 왔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평소에도 이런 문자를 자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누르니까 앱 설치 화면이 나왔습니다. 택배 추적 앱이라고 써 있었죠. 이 주부의 폰에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허용이 켜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게임을 깔려다가 켜놨던 건데 그 후로 끄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별 생각 없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주부의 폰은 해커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앱은 가짜 택배 추적 앱이었고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되자마자 이 악성 코드는 폰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읽고 전화를 가로채고 사진을 훔치고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은행 앱을 가로챈 겁니다.
이 주부가 은행 앱에 로그인하면 악성 코드가 화면 위에 가짜 로그인 창을 띄웠습니다. 진짜 은행 앱과 똑같이 생긴 가짜 창이었죠. 이 주부는 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해커는 그 정보를 그대로 빼갔습니다. 일주일 후 이 주부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앱들은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가짜 택배 추적 앱도 실제로 택배 추적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죠. 뒤에서 몰래 정보를 빼가면서도 앞에서는 멀쩡한 앱인 척하는 겁니다. 이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안 또는 생체 인식 및 보안을 찾으세요. 거기서 알 수 없는 출처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켜져 있다면 지금 당장 꺼주세요. 그리고 앱별로도 확인해 보세요. 최근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앱마다 개별적으로 이 권한을 줄 수 있거든요. 크롬이나 파일 관리자 같은 앱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꺼두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위험 개발자 옵션 활성화. 네 번째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개발자 옵션이죠. 일반 사용자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켜놓고 계십니다. 개발자 옵션은 원래 앱 개발자들이 앱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용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고급 설정들이 잔뜩 들어있죠. 문제는 이 개발자 옵션이 켜져 있으면 해커가 여러분의 폰을 훨씬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학생이 유튜브에서 폰 속도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개발자 옵션을 켜고 여러 설정을 만지면 폰이 빨라진다고 했죠. 실제로도 약간 빨라진 것 같았고요. 문제는 그 영상에서 USB 디버깅이라는 옵션도 켜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USB 디버깅은 컴퓨터와 폰을 연결했을 때 컴퓨터에서 폰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개발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앱을 테스트하죠. 이 대학생은 별 생각 없이 USB 디버깅을 켜놨습니다. 몇 주 후 친구와 PC방에 갔습니다. 폰 배터리가 없어서 친구 컴퓨터에 충전 케이블을 꽂았죠. 그런데 그 컴퓨터에는 이미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USB 디버깅이 켜진 폰이 연결되자 그 악성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나 알림 없이 폰에 접근해서 각종 개인정보를 빼갔습니다.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까지 전부요. 더 심각한 건 이 학생도 자신의 폰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정보를 빼가는 동안 이 학생은 평소처럼 폰을 썼던 겁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PC방에 여러 컴퓨터에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USB 디버깅이 켜진 폰을 가진 사람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공격했던 거죠.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개발자 옵션은 절대 일반 사용자가 건드릴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앱 개발자가 아니라면 이 옵션은 꺼져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 또는 디바이스 정보로 들어가서 빌드 번호를 연속으로 7번 누르면 개발자 옵션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 개발자 옵션을 찾아 완전히 비활성화하세요. 특히 USB 디버깅은 절대 켜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폰은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앱 권한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다섯 번째는 앱 권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새 앱을 깔 때 이 앱이 카메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연락처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알림 뜨죠? 솔직히 대부분 그냥 허용 누르시지 않나요? 귀찮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필요하지도 않은 권한을 요구하는 앱들이 문제죠. 제주도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관광객이 제주 맛집 정보를 찾다가 제주도 맛집 추천이라는 앱을 깔았습니다. 앱을 설치하니까 권한을 요구하더군요. 위치, 저장소, 카메라, 마이크, 연락처까지. 맛집 앱이 왜 마이크랑 연락처가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전부 허용했습니다. 빨리 맛집 정보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앱은 가짜 맛집 앱이었습니다. 실제로 맛집 정보도 제공하긴 했지만 그건 미끼였죠. 진짜 목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였습니다. 마이크 권한을 이용해서 주변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 관광객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내용, 카페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 집에서 가족과 나누는 대화까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카메라 권한으로는 아무 때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물론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권한으로는 이 사람의 모든 연락처를 빼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저 신용 좀 도와주세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이 관광객의 친구와 가족들은 진짜 본인이 보낸 문자인 줄 알고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장소 권한으로는 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개인 사진, 중요한 문서, 신분증 사본까지 전부 빼갔죠. 이 정보들은 다크웹에서 팔렸습니다. 신분증 정보는 대포 통장을 만드는 데 쓰였고 개인 사진들은 협박에 이용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위치 정보였습니다. 이 앱은 실시간으로 이 관광객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딘지 전부 파악했죠. 나중에 이 정보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자주 가시는 제주시 연동 소재 카페에서 고객님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하니까 피해자들은 진짜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앱이 권한을 요구하면 꼭 생각해 보세요. 이 앱이 정말 이 권한이 필요한가? 손전등 앱이 연락처 권한을 요구한다? 이상하죠? 계산기 앱이 마이크 권한을 요구한다? 말이 안 되죠. 카메라 앱이 연락처를 요구한다? 필요 없죠. 필요한 권한만 최소한으로 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면 각 앱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권한은 바로 취소하세요. 특히 조심해야 할 권한은 이겁니다. 접근성 서비스, 이건 정말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주면 앱이 화면의 모든 내용을 읽고 여러분 대신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인데 악용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은행 앱도 조작하고 문자도 몰래 보낼 수 있죠. 6번째, 위험 화면 잠금 설정하지 않기. 6번째, 믿기 힘들겠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면 잠금을 설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또는 너무 간단한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쓰시죠. 1234나 0 같은 거요. 내 폰은 잃어버릴 일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사원이 지하철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옆 좌석에 놓아둔 가방을 못 챙기고 내렸죠. 나중에 생각나서 급하게 유실물 센터에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방을 훔친 사람은 즉시 그 안에 있던 폰을 켰습니다. 화면 잠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앱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 앱은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뒤져서 은행에서 온 문자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 회사원이 주로 쓰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아냈죠. 그 다음은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장, 가족관계까지요. 이 정보를 가지고 범인은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들에 모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었죠. 폰에 있는 정보들 덕분에요. 그리고 폰을 잃어버려서 새 폰으로 인증서를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건 그날 상담원이 신입이었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만 확인하고 인증서 이동을 허가해줬죠. 그 후 이 범인은 250만 원을 빼갔습니다. 화면 잠금은 보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금 방법도 중요합니다. 패턴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화면에 남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그렸는지 알 수 있죠. 특히 화면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패턴이 그대로 보입니다. PIN 번호는 6자리 이상을 쓰세요. 1234, 0, 1111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생일도 피하세요. SNS에 생일 올려놓은 분들 많잖아요. 해커들은 그것부터 시도합니다.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얼굴 인식은 자는 동안 뚫릴 수 있고 지문은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으로 뚫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개를 조합하는 겁니다. 지문 인식과 PIN 번호를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자동 잠금 시간을 짧게 설정하세요. 30초나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7번째, 위험 구형 OS 사용하기. 7번째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미루는 겁니다. 업데이트하면 폰이 느려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래된 폰에 최신 OS를 깔면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자영업자가 3년 전에 산 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계속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데 뭐하러 업데이트를 해? 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구형 OS에는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해커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취약점이었고 최신 OS에서는 이미 패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영업자의 폰에는 그 취약점이 그대로 있었죠. 어느 날 이 사람은 문자로 링크를 받았습니다. 무료 쿠폰 받으세요라는 내용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따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링크 안의 악성 코드가 OS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폰에 침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앱을 설치하거나 권한을 허용해야 악성 코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취약점을 이용해서 아무런 허가 없이 직접 침투한 겁니다. 전문 용어로 제로클릭 공격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아무것도 클릭하거나 허용하지 않아도 공격이 성공하는 거죠. 이 악성 코드는 루트 권한을 얻었습니다. 루트 권한이란 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권한입니다. 일단 루트 권한을 얻으면 해커는 폰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앱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삭제하고 설정을 바꾸고 파일을 훔치고 심지어 공장 초기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는 몇 달 동안 자신의 폰이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사진, 위치 정보 모든 게 실시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은행 거래 정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에는 항상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몇 달 동안 거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얼마씩 이체하는지 전부 파악했죠.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월말에 큰 금액이 입금된 바로 그날 밤 해커는 움직였습니다. 1200만 원을 여러 계좌로 쪼개서 이체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니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취약점을 막는 거죠. 업데이트를 미루면 그 취약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업데이트하면 폰이 느려진다고요? 차라리 조금 느린 게 낫습니다. 해킹당해서 전 재산을 잃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요즘 업데이트들은 예전보다 훨씬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속도 차이도 크지 않아요. 지금 당장 설정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대기 중인 업데이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켜두세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 지금까지 7가지 위험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동 와이파이 연결, 블루투스 항상 켜놓기,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허용, 개발자 옵션 활성화, 앱 권한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화면 잠금 미설정, 그리고 운영체제 업데이트 미루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해킹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 속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대부분은 설마 내가 해킹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나중에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설정들을 다 확인하고 수정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보안은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의 링크는 특히 조심하세요.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중요한 거래를 하지 마세요.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폰을 점검하세요.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닳지는 않는지,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해킹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생활이 담긴 작은 컴퓨터입니다. 은행 계좌, 사진, 메시지, 위치, 연락처 모든 게 들어있죠. 이걸 지키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가장 쉬운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스마트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